이 역철학사, 세계와 인간에 대한 동양인의 사유 등 아주 여러 가지 역작을 내셨고요. 모근 관련 논문으로도 모근의 주역인식과 그 의리적 특징을 비롯해서 가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 특허보존연구소에서 재직을 좀 하고 이제 올해 퇴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모근 그 연구에 이 성대한 그 학술회의에 저희가 참여하고 여기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세 선생님께서는 제가 고려 말기 쪽에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 상권의 한 분으로서 이 학문적인 위대한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 그 학문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선인들 이상으로 조명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의미들이 함축된 의미들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학술대에서 13부분의 연구를 들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연구 내용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력이고 아주 부족한 연구 이제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12분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이해될 때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삼은 게 아니라 연구에서 제가한테 부여한 연구 주제가 유학 사상과 성리학 그런 연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유학 사상과 성리학적 정확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학 사상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소론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보고 선생님 연구 성과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모근 이세 선생이 중국 유학 사상을 받아들인 역사적 연과 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유학 사상 중에서도 성리학적 경학관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했습니다. 나아가 그의 경학관이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에 대응한 개혁론을 포함한 그의 중세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유학 사상과 성리학적 관점이 현대적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과제와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컨대 이 장은 2세기 유학과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경학관과 정치경세론이 지니는 문명사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그 밑부분은 이색 선생님의 이런 생애 부분을 정리한 것이어서 다음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 이색은 페이지 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페이지를 이제 162페이지 쪽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위쪽 부분에
그 이색은 원 나라의 관학적 주작을 받아들였던 만큼 그 영향을 받아서 정형화, 교설화된 주작을 학습해서 이와기, 태극과 같은 주작 형성학의 핵심 기능을 통해서 자연 사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였고 신성론과 성학론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론과 수양론의 경우 주작에 토대를 두었던 것과 달리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같은 초세간적인 종교적 문제는 여전히 불교 방면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유학의 현리사학적 우주론과 문체론적 토대를 구축한 성리학을 기초로 수용을 하면서 성리학적 분자지향과 출처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학적 기초와 성리학적 역사관 그리고 이상적 군주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제시하였고요. 형제문화적 사회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독일 오른절 교수님이라든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선행 연구 성과와 연구 목적을 좀 보면 이 모근 선생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 모근 연구회에서 모근 2세계 생애와 사상이라는 일조학에서 발행한 저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는 그 이색 선생의 시를 사상적으로 규명한 정재철 선생의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연철 교수께서 2011년에 모근 2세계 정치 사상 연구 이 주제별로 이렇게 단행본들이 저술되고 어떤 의미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색에게 학문과 사상에 관한 주제별 연구로서 철학사상, 성리학과 경학, 경제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 체제와 예의식에 관한 연구, 정치활동, 저의의 실천, 유배 등에 관한 연구, 기문이나 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불교관과 육불관에 대한 연구, 신문학에 관한 연구, 의일관에 관한 연구 이런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은 철학사상이라든가 성리학, 분자관 그리고 수양론 이런 쪽으로 정리하는 부분의 연구자들의 간략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은영 박사 이 논문은 이제 천인무관론과 천인합일서를 비교한 그런 논문을 이제 저술했고요. 그리고 분자관을 탐구한 연구에서 이제 성경으로서 힘써 수양을 하면서 천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세기 난세를 사는 분자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철 선생님께서는 이세기 주자 성리학에 특화한 경학관을 선생님인데 이 연구는 굉장히 이세기 선생님의 철학사상 그리고 유학 성리학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저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철 교수께서는 63페이지 정전과 주자주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이세계 경학사상을 해명했는데 논어 중용, 시경, 주역과 같은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그런 주석적인 다분히 성리학적인 그 관점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도연철 교수께서 이세계의 성리학적 역사관과 춘추 공양 춘추론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김성환 교수의 형제문화적 논적 화이관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가 이세계에 있어서 고려 전중기의 다원적 천하관이 원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문화론적 화이관으로 변한 시대를 살았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형제문화론적 화이관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이적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역의 문명적인 그런 그 도덕적 그 원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 문명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상호문화론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이 세계사, 세계의 문화적 번영, 공동적 번영 이런 데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학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선행 연구 성과를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색 선생님께서 사소에 대한 경험적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어에 대해서 논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학의 도덕적 근본 원리로서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특징을 가지는 부분이 논어의 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165페이지 아래쪽에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주여의 계사전에서 이야기한 천지지 대덕왈 성인지 대보 성인지 대보왈위 하위수왈위인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인을 가지고 생생지비덕이라고 해서 주역의 생명을 강조하는 이 덕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송나라 때 그 정의를 중심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성리학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 의지가 바로 인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그 사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현대 그 생태 자연 생태계 위기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제 경사이신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하는데 그 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 그리고 성리학적인 그 경의 의미로서 주의를 무척이하든가 그리고 하나로서의 성을 이제 성실하다 할 때 그 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관점 그런 것들을 성리학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논어를 이제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맹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그 맹자 1 중간 부분 보면은 이루 장구에 나오는 그 이제 통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관직에 있는 관료로서 인물 그리고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임금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정치의 요체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수기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막노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전제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색 선생님이 이제 공정한 이상적인 공정한 그 경제적 제도로서 왕조정제 출발의 초점인 이제 정전제를 강조한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 또한 이제 경제적인 균형과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부분으로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167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좀 특징적이고 강조할 만한 부분은 이색 선생님께서 진천선기라는 놓은 기에서 이제 유학에서 경물치, 성의 정신, 제가, 평천하와 같은 이런 그 대학의 수기치 이런 관점의 이상문 이런 것을 그 불교의 이제 정멸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관점, 정멸로 돌아간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수양의 차원이 아니라 그 통치 중생들을 모두 구제한다는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일관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문의를 제기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일 뿐만 아니고 유불의 어떤 그 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자 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용에 대해서 이제 촌도 인류의 세계 그리고 성실하다라고 할 때 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천명의 관점과 솔성의 도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명과 밝은 명자 그리고 그 성실하다 성자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해서 수학론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유배규라는 제자의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용의 산달떡이라고 하는 그 지인용의 그런 그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지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좀 그 어떤 직관적이고 통찰적인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이런 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라고 하는 것의 추동력을 받아서 실천성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인용을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계시다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주석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용 대학 논어 이 네 가지 이런 그 사서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다 썼는데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요약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색 선생은 무왕에게 논어 태백을 진단하고 지음시에서 주시의 논어 집주를 중심으로 성인의 학문의 그 공여함과 공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용을 한해적 도와 인간의 도를 연결한 공자문화의 신법으로 이해하고 백중설에서 주시가 중용 장부제 1장을 주석한 내용에 기초를 해서 중화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서에 대한 성리학적 해석을 받아들여서 이를 도덕적 수양의 근본 원리로 삼았고 경을 의미하는 주인을 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왕도 정치의 핵심을 인의 기초로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불인인 지심을 미루어서 불인인 지정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용의 삼달떡으로 지인용을 지혜 및 어진과 함께 용기를 지와 행으로 구별하여 용을 지와 인을 실천하는 추동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적을 중용과 대학의 정정과 계구로 해석하고 성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주인 무적의 경우로 설명함으로써 융합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경에 대한 경학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경에 대한 그 해석에서 이 주희의 시집전의 주석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 300편의 내용을 시 300 일원이 폐지와 상사 논어에 나온 구절이죠. 여기에서 사무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주역 300수를 시경 300수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시경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시경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그 이제 시언지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원을 두어서 표현되는 것이다. 인간의 희노애락의 성정, 정서를 표현해서 정치에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이색 선생님께서는 근어심을 언급했는데 이것이 시언지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언지설은 그 상서의 연원을 둔 이론으로서 학자들 사이에 빈번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지는 백포, 광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문을 마음과 시대를 함께 언급한 이는 고려주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보기가 드물입니다. 여기에서 글이 마음의 근거를 두면서도 시대와 연관된다고 본 점이 특색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해당 시대의 사물을 마음으로 접한 후에 그것의 느낌을 시로 드러낼 때 곧 시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어심을 언급한 것은 특히 심성을 다지는 것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경에 대한 이해에서는 홍범을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우모의 인심도심설에 관한 그런 그 해석을 하면서 이 도통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경 대우모의 인심도심설은 그 역대 그宋대 이래 주시 정인천 모든 그 학자들이 그 도통 유학의 도통론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분명히 정밀하게 가지고 한결같이 지켜서 그 주님을 신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게 요순 우탕 임금 시대부터 내려온 문무주공, 공자, 명자, 순자는 넘어가고 그 한대에 암흑으로 있다가 한유가 그걸 다시 선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정자, 주희로 가서 이제 이 도통의 계열이 정몽주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것일 텐데요.
여기에서 이 이색 선생님께서 제가 특징적으로 좀 바라본 부분이 이 171페이지 중간 이제 원문 아래에 보면은 보통이 송나라가 망하고 그 학설이 북쪽으로 흘러갔으니 노제 허영 선생이 그 학설을 운용해서 원나라 세조를 돕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해서 중통과 지원의 치세가 모두 이 일을 밖으로 나왔으니 참으로 성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른 어떤 이 조선시대 학자들과 어떤 분도 그 원나라 시대에 허영을 도통의 계열을 집어넣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색 선생님은 그 원나라의 그런 그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했던 것도 이제 그 도통의 계열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어떤 도덕적인 실체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왕조의 그런 그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적이고 현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배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 군진편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성인이 타고난 맑은 기질을 타고난 성인이어야 이상사회, 이상적인 국가의 그 치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천적인 기질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론적인 그런 관점에 나서서 기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런 그런 이상적인 성인이 나서 이상적인 정치를 행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치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조광조 선생의 지치주의로 연역되고 있는 측면 그런 것들의 연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살펴볼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주역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색 선생님은 주역을 이제 주석을 하면서 여러 상수학적인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하지만 보다 의리역학적인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천지 변화의 음양 변화의 관점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2쪽의 중간 아래 보면은 이색은 고풍이라는 시에서 복희로부터 근대까지 주역이 지어진 과정과 그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양의 획과 상으로부터 리의 근원을 언급하였고 몸명을 벗어나고 덕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상수역학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리의 근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은 의리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고 덕성을 이제 실천해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의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에 대해서 주로 의리적인 관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제 권괴의 상을 본받아서 군자가 권괴 대상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강불식의 노력으로 문왕과 같은 성왕의 경제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의 신묘함을 본받아서 지극한 경제의 통치를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색 선생은 육아적 수양의 과정과 경지를 말하면서 하늘의 덕성과 인간이 실현하는 덕성이 선후와 앞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천과 인이 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헌전의 천불이 선천이 천불이, 후천이 공천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하늘에 위치하고 부합하는 그런 세계 경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음양의 변화가 드러나는 기흉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의 흥망성쇠와 치란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주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74쪽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색은 상경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이념과 자연학적 기초 원리를 도출한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시경에 대해서 이색 선생은 공자의
상사 개념에 입각한 성경의 도야와 함양을 목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시언지와 은어심을 언급한 것은 이세리 특히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신성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경에 대한 의미에서는 인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통론의 역사와 개혁을 설명하면서 육아적 도덕임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세 선생이 도통의 계열을 원나라 화해영에까지 연결시킨 것은 이적 오락계로 간주되는 원의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서 도덕적 실체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 또한 이세 선생은 천지문양의 변화가 드러내는 기중의 원칙에 따라 시대의 치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주역을 의지역학적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리학적 우주론과 심성론의 특징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심성론에 대해서는 미처 아직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에서 부분적인 내용인데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세 선생께서는 114페이지 아래쪽에 그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태극이 우주 만물의 본체이며 우주 속의 음양오행, 사람, 만물 등은 태극이 유동하고 작용하는 결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반위에 보면은 태극은 공적과 불교적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적연부동 여기에서 주역에 나와에도 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런 개념이 적의 근본이 이제 태극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또 본래 무의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주돈이 태극 도서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돈이의 태극도를 언급하면서 건곤과 음양오행의 변화 그리고 무구의 진리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적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이세 선생은 성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리에 대해서도 성리학의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리는 형체가 없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리는 사물에 있으면 사물의 상에서 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용도기서, 하도낙서죠. 성인이 따르게 실조를 펼쳐내 음양과 기후의 변화를 급진해서 이를 통해서 만세의 괴물성무의 근본으로 삼음으로써 미물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천리 바로 리다라고 하는 천증 리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선생님께서는 천증 리설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성증리라고 하는 성증리설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서 인성, 신성론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 무관설, 천인 합인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시면서 제 수양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수양의 관점은 아주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사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용에서 대구신도 그리고 성명의 개념 그리고 대학에서 수신제가 경물치기 수신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경사상은 이제 북송성리학부터 시작해서 정익천, 정명도 그리고 이제 주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어 나왔고 퇴계에 이르러서 아주 어떤 체계적으로 굉장히 극단으로 발전이 되고 온 그 수양 방법론의 하나인데 제가 살펴본 거에서 보면은 이세 선생님의 경사상은 단순하게 마음의 수양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논어에서 직사경 여인충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경건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일반 민중의 어떤 그 좀 삶의 문제 그리고 통치자 그리고 신하 그 관료들 그리고 경세론적 관점에까지 다 연결을 시키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하늘의 상제를 섬기고 천을 이제 섬기는 그런 관점까지 경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그 경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이제 굉장히 특징을 가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성론의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학과 성리학의 현대적 의의 요구
드렸었는데 이색 선생님의 그 사상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문화론, 평세 중심적인 그 화이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좀 수평적인 그 상호 문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인사상을 생명성과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또 성리학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세 선생님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여러 정치,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된 연구를 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조금 정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족한 그 원고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